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일경 3천조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 어쨌든 블랙록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이벤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놈의 시기가 참 그지 같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참여가, 비트코인 참여가 1년 전, 2년 전만 기사가 떴더라도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했을 건데 참 타이밍을 잘 맞춰요. 긁어보면 블랙록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전 세계 경제는 몇몇 되지 않은 금융 자본가 세력들, 특히나 이건 뭐 세력 중에서도 탑 오브 더 탑 세력이죠. 레리 핑크 그의 결정에 선망카 딱 해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좌지우지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채택해서 테슬라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와는 게임이 다른 보도인데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것 또한 저는 참 엄청난 타이밍에 블랙록이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죠. 그리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내 급여, 내 임금, 내 소득은 아무튼 내가 노동을 해야만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세계 경제가 별로 관심이 없죠. 미국 경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왜 나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왜 내 점포는, 왜 내 가게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을까? 아니면 내가 트렌드를 끌지 못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과도한 대출을 했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손님에게 좀 불친절하게 했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가지고 항상 고민들을 하죠. 목이 좋지 않아서,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트렌드나 흐름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 미국의 달러라는 문제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미국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달러 찍기놀이, 달러 프린팅,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면 찍어버리고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으면 다시 거둬들이고, 이자를 싸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갚을 때는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 미국 경제를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권력이죠. 그 달러의 권력의 가장 큰 틀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이 소수, 정말 극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 개미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호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장 가격을 어떻게 형성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게에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그리고 급여 생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영국 인구 중 6명 중 1명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참 영국 하면 금융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곳이고, 그렇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패권을 미국에게 뺏겼던 나라지만, 그래도 금융이란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국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국제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결국 영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한 곳 영국에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밥을 굶는다는 사람이 6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 그리고 내년 더 크고 무서운 혹독한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라도 천연가스,
원자재 이런 것들 문제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추운 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배고픔은 참 참기 힘든 고통이죠. 자존감은 떨어지고 집단 우울증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살률도 높아지고, 안 그래도 영국이란 나라는 우울한 나라, 햇볕이 별로 들지 않는 나라인데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경 3천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그의 정확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 3천조의 개념이 잘 안 서시겠지만 우리나라 2022년 예산이 600조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일경 3천조를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타이밍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참여를 해도 그렇게 시장에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이 블랙록, 레리 핑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레리 핑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질려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 시점에 들어온다는 거, 정말 엄청난 숫자의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가 분석을 했겠죠.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일 수도 있겠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정도 있을까까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조작하려고 하겠죠. 참 무서운 금융 시스템, 금융공화국의 최고봉이죠. 레리 핑크.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기관 고객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얼마 전에 파트너십 발표를 했죠. 그리고 블랙록의 글로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관 소비자들의, 기관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암호화폐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움직임, 기관들의 관심 때문에 우리는 블랙록은 자산의 운영 수명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주식이 하락을 하고, 그렇다면 그 주식들을 던지고 암호화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자산의 운영 수명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들이 관리를 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겠죠. 트렌드가 되겠죠. 법이 되겠죠. 블랙록을 지지받고 블랙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공급받는 금융기관이 몇 개일까요? 어마무지하겠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BTS란 가수가, 전 세계적 가수가 어느 날 이동 중에 비트TV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송출이 됐어요. 이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비트TV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BTS나 비트TV나 비슷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블랙록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스치기만 하면 국가 몇 개 정도는 쓰러뜨릴 수 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제에 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다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이 PPL 광고라도 살짝 띄워주게 된다면 어마무지한 상승, 어마무지한 파급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죠.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조용해. 얼마나 그냥 돈이 없고 얼마나 그냥 암호화폐에 지쳤는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가 됐다는 걸 감지하셔야죠. 블랙록이 들어왔다. 블랙록에 관심이 있다. 블랙록의 기관 소비자들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 뭐 하고 있겠습니까? 바닥 깔고 있겠죠, 바닥.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면 왜 블랙록이 바닥을 깔고 있겠습니까? 바닥을 까는데도 살짝 그들 느낌에도 위험해. 그러니까 블랙록이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시점이나 구간을 찾았겠죠. 그 시점이 딱 지금이라는 거죠. 금리는 계속 연말까지 오를 거고, 그리고 식량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밍을 찾아도 이렇게 잘 찾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호재가 나온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발표가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살짝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그리고 금리를 0.25 정도에서 올린다면 그때 이제
자금들이 어마무지하게 유입이 되겠죠. 자, 블랙록이 들어왔다. 그리고 미연준, 제롬 파월은 금리 정책 발표를 약간 낮게 한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 부담이 없는 돈들이 생긴다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결국 암호화폐에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블랙록은 앉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까요? 그래서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라가 맞죠. 어쨌든 블랙록의 이런 소식들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결국 블랙록의 생각대로 됐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거시적 기회라고 불렀다. 블랙록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10조 달러이다. 일경 3천억. 그리고 지금이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탄생과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특별한 법령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황금 티켓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거꾸라들 수 있는 그런 티켓이다. 어쨌든 양날의 검을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선택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블랙록이 참여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힌트죠. 블랙록이 참여한 투자처가 망한다? 그리고 그 투자처를 망하게 한다? 이거는 어쨌든 미 정부나 연준에게도 굉장한 데미지. 안 그래도 빚 때문에 죽겠는데 30조 달러가 넘는 부채 때문에 자넷 앨런이 잠을 못 자고 밥만 먹고 있는데 블랙록이 투자한 암호화폐 비트코인까지 뒤뚱뒤뚱 한다면 미국인들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격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어디가 어디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레리 핑크는 어쨌든 생각이 바뀌었죠.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그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던 오이어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바꾸고 있어요. 결국 뭘 좀 샀단 얘기죠. 비트코인을 샀든 이더리움을 샀든 리플을 샀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체자가 없는 비트코인은 샀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XRP 이런 코인들은 샀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시장 가격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진짜 모으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되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코인의 효용성을 가장 크게 볼까요?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또 리플 직원인 줄 아니까 제가 리플이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최근 레리핑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감정을 표명을 했고 테스트가 아직 안 된 것이지만 아직 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리핑크의 결정, 가장 큰 결정이죠. 어쩌면 짜잘한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국가의 수장들이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레리 핑크, 그의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점점 어쩌면 미국을 자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든 미 정부든 SEC든 브래드 칼링 하우스든 비트 TV든 제대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마음속에 숨겨둔 코인이 하나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2분 전 정도로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어떤 코인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ODL은 좌절 속에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ODL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국경 간 송금을 빨리 한다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지만 결국 가장 큰 틀이 이거란 거죠. On 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의 수요가 커야만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가 참여를 해서 결국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일을 그 안에서 끝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DL 하나만 본다면 리플의 가치가 크진 않지만 결국 ODL의 완성이 리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ODL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난 좌절 속에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경부선, 경인선 이런 걸 뚫고 있죠. 지금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야, 그리고 길이 나야지 어쨌든 발전을 하죠. 그 어떤 도시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지금 ODL은 한마디로 경부선이라는 거죠. 국토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서울과 부산을 쭉쭉 빵빵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별로 도움이 되나요? 지금 우리 집 앞 동로가 막히는데 고속도로만 뻥뻥 뚫어놓으면 뭐합니까? 별 상관없겠죠. 어쨌든 소비자들은 집 앞 교통이 더 문제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결국 뚫어놔야만 국도도 생기고 내 집 앞도 넓혀지고, 부산 가는 길을 잘 뚫어놔야만 충청도, 대구, 강원도, 광주 다 제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ODL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래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얘가 블록체인을 다 먹게 돼 있어요. 리플에 관해서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또 망언을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더리움은 갖고 있습니다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특정 암호화폐를 까고 있어요. 비탈릭 부테린이 XRP가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을 했었고, XRP 커뮤니티는 화가 났었고, 그런데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지 SEC에 불려갈 수 있다는 제 영상을 구독도 하지 않고 비탈릭 부테린이 보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비평을 해버리니까 이거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XRP를 찍자, 뭐 이런 전략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왜 제 영상을 보겠습니까? 그냥 저의 소소한 상상, 소확상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상상,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항상 지금 XRP SEC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이에 윌리엄 힌만의 이더리움 옹호 발언,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그 비디오, 그 영상을 공개할 건가 말 건가 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도 위기감을 느끼겠죠. 아싸, 이더리움도 사라지고 비트코인도 사라지고 리플만 남겠네.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일은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 사라져도, 비트코인이 사라져도 XRP는 결국 인류와 함께 쓰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냥 XRP 리플 하나 있어도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인류 전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제 서울 번개에 나오셨으면 참 이해도가 높으셨을 건데, 다음에 리플 한 10,000원 정도 가면 어디 올림픽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서 리플 부흥회 같은 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댓글 보니까 뭐 리플 교주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리플 교주와 함께 위아더 리플을 외쳐야 할까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밑 기사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와중에도, 이 살벌한 와중에도 리플의 ODL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과연 리플이 주식이라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주식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그냥 리플은 비트 흑공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하위 테스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리플은 그냥 암호화폐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암호화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건너뛰기를 안 하시고 지금 제 목소리를, 제 내용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과 일본은 굉장히 밀접하죠. 특히 SBI가 갖고 있는 리플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7.8% 정도를 SBI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 최고의 세력이죠. SBI. 리플을 사랑하는 국가가 꽤 많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동. 제가 서울 번개 때도 느낀 거지만 똑똑한 소비자만 리플을 겟한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리플을 매수한다. 리플을 홀드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뭐 여러분들 박사학위 정도는 하나씩 갖고 계시죠. 아무거나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뭐 설거지 박사, 밥 박사, 그리고 노는 박사, 노래방 박사, 축구 박사, 야구 박사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만이 잘 아는
종목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청소 박사, 빨래 박사, 잠 박사.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리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학력들이라는 거죠. 제가 서울 번개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다. 리플 최고 경영진은 오늘 후쿠오카 시장 다카시마 소이치로와 면담을 했다.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웹3 이니셔티브의 선두 도시이다. 일본은 블록체인을 사랑한다. 탈중앙화를 사랑한다. 그래야만이 일본이 살 길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제2의 부흥을 꾀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쿠오카시 다카시마 시장과 사람들 국제부에서 리플 사옥을 방문했다. 후쿠오카 시장이 방문을 했다. 이거는 밀어주겠다. 잘 좀 해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전 세계는 모두 리플을 인정하고 키워주려고 하는데 왜 미국만 딴지를 걸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 번 정도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리플의 확장성, 리플의 기술력, 리플의 세계화까지 지켜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한 번 정도는 먼 산을 보시면서 멍을 때리시면서 담배는 피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리플에 대한 신념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영상을 5개에서 7개 정도 잘 선택을 해서 보시면 그 상상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난리통에도 매일매일 그들의 영토 확장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리플을 쓰겠다는 리플의 비전을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정책 입안자들, 정책 결정자들, 돈을 갖고 있는 놈들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월요병이 터지는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원화채굴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셔야 되겠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이 10,000원이 되는 날 어쨌든 체육관 하나를 확 빌려버려서 3,000명 정도 부흥회를 한번 하는 거를 꼭 제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